여러분, 절대 이 증상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폐경 이후 여성의 78%가 겪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면 염증이 반복되고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언니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이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외음부 건강, 왜 변하는지, 무엇이 정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학교에서, 병원에서,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혼자서 조용히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그 침묵을 깨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보는 힘입니다.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불안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없던 건조함이 생겼다. 아래쪽 피부가 얇아진 느낌이 든다. 색이 예전과 달라졌다. 가끔 가려움이 반복된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 겁주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전부 집에서 돈 안 들이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 모시느라 병원 한번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정말 강한 분들입니다. 외환위기 때도 이겨냈고 코로나 때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관리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폐경 이후 우리 몸이 변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떤 변화가 정상이고 어떤 변화가 병원에 가야 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의학 용어로 겁주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전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고 특별한 기구 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답게 알뜰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폐경 이후 우리 몸이 변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호르몬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해주고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폐경이 오면 이 방패가 약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여성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5년 이내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최대 87%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87%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87%가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화분에 매일 물을 주다가 갑자기 물의 양을 87% 줄여버린 겁니다. 잎이 마르고 흙이 갈라지고 꽃이 시들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물이 줄어드니까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변한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이 줄어든 거예요. 꽃이 잘못이 아니라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폐경학회 조사에 따르면 폐경 후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병원에 가시는 분이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워서입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경 후 첫 5년 동안 피부 콜라겐이 약 31% 감소한다고 합니다. 콜라겐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피부를 탱탱하게 잡아주는 고무줄 같은 겁니다. 이 고무줄이 줄어드니까 피부가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콜라겐이 줄어드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유전도 영향을 주고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콜라겐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자외선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콜라겐 감소 속도가 느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60대 여성의 피부 콜라겐 밀도가 운동하지 않는 같은 나이 여성보다 19%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면 고무줄을 오래 쓰면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팽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탄력을 잃습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건 노화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고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또래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나이 먹었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아래쪽에 변화가 생기면 나만 이상한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원리가 똑같습니다. 얼굴과 같은 이유로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아무도 이걸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얼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외음부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음순이라고 하는 바깥쪽 피부의 지방층이 줄어들고 안쪽 점막이 얇아지고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부 에스트로겐과 콜라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여성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경 후 외음부 변화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은 적 있는 여성은 전체의 겨우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6%는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지금 우리까지 아무도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거울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변한 건가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외에 우리의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식이 제한을 하는 여성의 경우 피부와 점막의 회복 속도가 정상 식사를 하는 여성보다 2.3배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가 더 빨리 얇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혹시 자식들 먹이느라 정작 본인은 건더기 없는 국물만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습관이 지금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강한 세정제 사용이 외음부 점막의 산도 균형을 깨뜨려 염증 발생 위험을 4.6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외부의 나쁜 균을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강한 비누나 향이 강한 세정제로 매일 씻으면 이 문지기들이 다 사라집니다. 문지기가 없으니 나쁜 균이 들어오고 가려움, 분비물, 염증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43%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자식들 반찬은 풍성하게 차려놓고 정작 본인은 김치에 밥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우리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피부와 점막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23%에 달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창백해지거나 반대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약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거울 속에서 모양이 이상해졌다는 인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양 부족의 결과이지 몸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피부와 점막이 변합니다. 둘째, 영양 부족이 회복을 늦춥니다. 셋째, 잘못된 세정 습관이 염증을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우리 몸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이 변화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전, 호르몬, 나이,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이 강한 여성 청결제를 써야 깨끗하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향이 강한 세정제가 오히려 질 주변에 좋은 세균을 죽이고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유산균이라는 좋은 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이 산도를 유지하면서 나쁜 균을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강한 세정제는 이 문지기를 전부 쓸어버리는 겁니다. 문지기가 없으니 나쁜 균이 들어옵니다. 둘째, 폐경 후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폐경학회 발표에 따르면 적절한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폐경 후 외음부 건조감이 평균 41% 개선된다고 합니다. 물론 20대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셋째,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다? 이 말 자주 들으시죠? 나이 탓이라고요? 이래가 바리마 제곡돼질 때 다라마? 하지만 같은 70대라도 관리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큽니다. 세브란스 병원 폐경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룹의 삶의 질 점수가 관리하지 않는 그룹보다 2.7배 높았습니다. 나이는 같아도 관리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넷째, 인터넷에서 파는 미백 크림을 쓰면 좋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인증되지 않은 미백 크림이나 자가 필링 제품은 오히려 피부를 더 망가뜨립니다. 음부 점막은 얼굴보다 3배 이상 얇습니다. 강한 화학 성분이 닿으면 작은 화상이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밝아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쌓이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집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이런 제품 사용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잘못된 상식 꼭 기억해 주세요. 강한 세정제는 안 됩니다.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인터넷 미백 크림은 위험합니다. 이 네 가지만 알아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를 관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쌀뜨물로 세수하고 들기름 바르고 된장 먹고, 이게 다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쌀뜨물에 포함된 이노시톨 성분이 피부 보습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된장과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뿐 아니라 질 주변의 미생물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비싼 수입 제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음식, 우리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좌욕이라고 들어보셨죠? 따뜻한 물에 앉아서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도 폐경 후 외음부 불편감 완화를 위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미지근한 물로 좌욕을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돈이 안 듭니다. 대야 하나면 됩니다. 집에 있는 대야에 미지근한 물 받아서 10분 앉아 계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점막이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 방식에 현대의학의 지혜를 더하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합니다. 비싸고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정상이고 어떤 변화가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이 3,000명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폐경 후 나타나는 외음부 변화 중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무려 92%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0가지 변화 중 9가지 이상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92%입니다. 10가지 중 9가지 이상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폐경 후 여성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정상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가 얇아지는 것, 정상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당연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둘째, 색이 변하는 것, 짙어지거나 반대로 옅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정상입니다. 셋째, 건조해지는 것, 점막의 수분 유지 능력이 줄어든 결과이고 이것도 정상입니다. 넷째, 모양이 달라지는 것, 지방층이 줄어들면서 윤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정상입니다. 다섯째, 가려움이 생기는 것, 건조해지면서 가벼운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습과 세정 습관 개선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여섯째, 탄력이 줄어드는 것,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조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역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일곱째, 감각이 달라지는 것,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호르몬 변화의 결과이고 정상 범위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전부 정상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 매일, 정말 매일 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을 뿐 이건 아주 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보세요. 20대 때 손과 지금 손이 같으신가요? 다르시죠?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고 색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이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온 증거잖아요. 우리 몸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한 건 맞지만 고장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몸의 기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외음부 관련 진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늘어난 게 아니라 드디어 여성분들이 용기를 내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폐경 후 외음부 변화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질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산부인과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출혈이 있을 때, 폐경 이후에 출혈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통증이 심하고 계속될 때, 가벼운 불편함이 아니라 앉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라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지속될 때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출혈, 심한 통증, 냄새나는 분비물.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대부분 정상 범위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3개 펴보세요. 하나, 출혈. 둘, 심한 통증. 셋, 냄새나는 분비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세 가지를 폐경 후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신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아닌 변화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잠깐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영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순 씨는 퇴직한 간호사셨습니다.
의료인이셨는데도 본인의 변화 앞에서는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폐경 후 5년쯤 지나면서 아래쪽 피부가 많이 변했다고 느끼셨습니다. 색도 달라지고 건조함도 심해졌습니다. 혼자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걱정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산부인과를 방문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주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영순 씨는 그 한마디에 3년간 쌓였던 걱정이 한 번에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이영순 씨처럼 혼자 걱정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변화는 의사 선생님들이 매일 보시는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이영순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작 가볼 걸. 3년이나 혼자 고민했다고요? 여러분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박순덕 씨는 평생 주부로 사셨습니다. 폐경 이후 가려움이 반복되면서 약국에서 크림을 사다 바르셨습니다. 향이 강한 여성 청결제도 매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이 강한 세정제와 인증되지 않은 크림이 오히려 점막의 자연 방어력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박순덕 씨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을 받고 세정 습관을 바꾼 뒤 한 달 만에 가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박순덕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국 크림에 돈만 쓰고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 물로만 씻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이 좋은 겁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잘못된 관리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따라하는 것보다 전문의의 조언 한마디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체면 때문에 산부인과 가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려면 우리 몸을 제대로 돌봐야 합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계시려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병원 한번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폐경 후 생기는 변화 중 92%는 정상입니다. 출혈, 심한 통증, 냄새나는 분비물,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심호흡 한번 하시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돈 안 들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와 대한폐경학회가 공동으로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세정 습관을 바꾸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없으시면 이것만이라도 하세요.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씻으세요. 비누, 바디워시, 향이 강한 세정제는 바깥 피부에만 아주 소량 사용하시고 안쪽 점막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해주는 겁니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연구에 따르면 세정 습관만 바꿔도 외음부 관련 염증 재발률이 62% 줄어든다고 합니다. 62%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물로만 씻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2%입니다. 세정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염증이 62%나 줄어든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다시 정리하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둘째, 속옷을 바꾸세요. 통기성이 좋은 순면 속옷을 입으세요. 꽉 끼는 속옷이나 합성 섬유 소재는 피해주세요. 대한피부과학회 권고에 따르면 순면 속옷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외음부 피부 자극이 47% 감소한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가능하면 헐렁한 옷을 입어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시장에서 순면 속옷 3장이면 10,000원도 안 됩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절약을 아시잖아요.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시장표 순면 속옷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팬티 라이너 매일 쓰시는 분들 계시죠?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팬티 라이너를 사용하는 여성의 외음부 습진 발생률이 사용하지 않는 여성보다 2.1배 높다고 합니다. 필요한 날만 사용하시고 평소에는 순면 속옷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영양을 챙기세요. 우리 세대 여성분들, 자식들 먹이느라 정작 본인은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잘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 이런 음식을 몇 끼 한 가지씩은 꼭 드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유지한 폐경 여성 그룹에서 피부 탄력 유지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8배 높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계란 2개만 드셔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계란 2개면 단백질 약 14g입니다. 거기에 두부 한 모 더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생선 한 토막 구워 드시면 훌륭한 단백질 식사입니다. 서양 음식 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드시던 음식이 최고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양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계란 2개,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입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8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점막의 수분을 유지하는데 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비싼 보습제 사기 전에 물부터 충분히 드세요. 우리 세대 분들은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드시면서 맹물은 잘 안 드시죠?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맹물이 최고입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1.5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는 폐경 여성의 점막 건조감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8% 적었습니다. 넷째, 보습을 해주세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샤워 후에 바깥 피부에만 순한 보습제를 소량 발라주세요. 향료가 없는 순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1,000원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바세린이나 무향 보습제면 충분합니다. 단, 절대 안쪽 점막에는 바르지 마세요. 바깥 피부에만 살짝 바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서 파는 미백 크림이나 자극적인 필링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음부 피부는 얼굴보다 훨씬 더 얇고 예민합니다.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염증이 반복되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연구팀이 이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폐경 후 외음부 관리의 첫 번째로 적절한 보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싼 미용 크림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 바세린이면 됩니다. 다섯째, 움직이세요. 오래 앉아 계시면 골반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폐경 여성의 골반 혈류량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4% 높았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뛰어다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몸이 금방 회복됐잖아요. 왜요? 혈액순환이 활발했으니까요. 지금은 움직임이 줄었으니 의식적으로 걸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걸으세요. 동네 한 바퀴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운동복 살 필요도 없습니다. 편한 신발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텔레비전 보시거나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길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골반 주변을 가볍게 돌려주시거나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65세 김복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복순 씨는 오래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셨습니다. 폐경 후 건조감과 가벼운 가려움이 반복되셨습니다. 병원에 가기가 부끄러워 혼자 참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산부인과 상담을 권유했고 의사 선생님께서 5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기, 순면 속옷 입기, 단백질 챙기기, 보습하기, 걷기. 김복순 씨는 이 5가지를 2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복순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진작 했으면 3년을 덜 고생했을 텐데요. 여러분, 김복순 씨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김복순 씨가 하신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고 순면 속옷 입고 계란 2개 먹고 보습하고 걷기, 이 5가지입니다. 전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돈이 거의 안 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폐경 이후 건조감이 심하시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소 호르몬 크림이나 점막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기준은 항상 예뻐 보이기가 아니라 덜 아프고 덜 불편하고 더 편안하게 생활하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표준 미인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편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사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이 편안한지, 일상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이게 진짜 기준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준을 지켜나갑시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이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이 외음부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관계가 큽니다. 삼성 서울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폐경 여성의 점막 건조감이 7시간 이상 주무시는 여성보다 1.9배 높았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 더 좋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해주세요. 7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도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대한 스트레스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가 에스트로겐 분비를 추가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시는 것, 친구들과 수다 떠시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 보시는 것, 이런 즐거운 활동이 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건강해집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펜과 종이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관리법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기. 향이 강한 세정제는 쓰지 마세요. 둘째, 순면 속옷 입기. 꽉 끼는 합성 소재는 피하세요. 셋째, 단백질과 물 충분히 섭취하기. 계란 2개와 물 8잔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샤워 후 바깥 피부에 순한 보습제 살짝 바르기. 다섯째, 하루 20분 걷기. 이 5가지 전부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변화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우리 몸 전체가 함께 변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자동차를 20년 타면 시트가 닳고 색이 바래겠죠? 그렇다고 그 자동차가 고장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20년을 함께한 자동차에 정이 들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온 소중한 몸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인생 전체의 최종본이 아닙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피부와 점막 상태가 좋아지기까지 보통 2주에서 한두 달이 걸립니다. 물론 기적 같은 하루아침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같은 또래 친구분이나 언니, 동생분과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이 우리 모두 그랬군요로 바뀌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여성들은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부부 사이에서도 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면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한가정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는 부부의 건강관리 실천율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53% 높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요즘 이런 변화가 있어서 관리하려고 해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잖아요. 함께 산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 친구분이나 같은 또래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 걱정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함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2가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산부인과에 가면 부끄럽지 않나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보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은 일상적으로 진료하고 계십니다. 감기 걸려서 내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이 일찍 오셔서 상담하시는 걸 더 반가워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이 관리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건강 습관이 자리 잡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주만 버티세요.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알아서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폐경 후 외음부 변화는 정상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 세정습관, 속옷, 영양, 보습, 걷기,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전부 돈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셋, 출혈, 심한 통증, 냄새나는 분비물, 이 3가지가 있으면 산부인과에 가시고 그 외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혈이 있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냄새나는 분비물이 지속되면 꼭 산부인과에 가세요. 그 외의 변화는 오늘 알려드린 5가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시려면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떠오르셨나요? 친구분이나 언니, 동생분께 이 내용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한 번의 정보가 몇 년간의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께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